도시의 낡은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동물병원, 새싹 동물병원. 간판의 글씨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지만 병원 안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온기가 가득했다. 민서는 젊고 유능한 수의사였다. 그녀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특히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 년 전 그녀가 치료했던 한 유기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종결되었다. 민서는 그 사건을 잊지 못했고 그 그림자는 그녀를 늘 침묵하고 고뇌하게 만들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병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빗물에 젖은 채 온몸이 흙투성이인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녀석의 털은 검은색이었고 눈빛은 똑똑하고 강렬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와 상처가 엿보였다. 녀석은 입에 낡은 천 가방을 물고 있었다. 가방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어떤 물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런 어디서 왔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서는 조심스럽게 진돗개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민서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하는 듯 몸을 비볐다. 민서는 녀석의 목줄을 살펴보았지만 목줄도 인식표도 없었다. 녀석은 버려진 유기견이었다. 민서는 녀석에게 섀도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검은 털과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난 녀석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섀도우는 민서가 자신을 병원 안으로 들이자마자 입에 문천 가방을 민서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향해 쉴 새 없이 낑낑거리고 앞발로 가방을 긁어댔다. 그 소리는 절박했고 마치 안에 갇힌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 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행동에 의아했다. 녀석이 단순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는 듯 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눈빛에서 단순한 배고픔이나 외로움 이상의 어떤 절박함을 읽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저 안에 뭔가 있어요. 제발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듯 했다. 민서의 수의사로서의 직감이 묘하게 자극되었다. 섀도우의 행동은 예사롭지 않았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천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역겨운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민서는 섀도우의 눈을 보며 가방의 끈을 풀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채 알 수 없는 금속 물체가 들어있었다. 금속 물체는 형태가 불규칙했고 표면은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마치 고열에 녹았다가 굳은 듯한 흔적을 보였다. 그리고 그 금속 물체에서는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더욱 강하게 풍겨져 나왔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화학약품 냄새라니. 그녀는 과거 동물 학대 사건 현장에서 맡았던 냄새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금속 물체 주변에 천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천 조각에는 희미하게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섀도우는 민서가 얼룩을 만지자 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민서의 바지 가랑이를 물고 금속 물체를 향해 턱으로 가리켰다. 마치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외치는 듯 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행동에 확신했다. 이 금속 물체 안에는 단순한 쓰레기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섀도우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민서의 머릿속에서는 오랜만에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수의사 생활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금속 물체 속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금속 물체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의 실마리였다. 그녀는 금속 물체를 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서는 섀도우가 가져온 금속 물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녀석의 절박한 눈빛은 민서에게 이 물체가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는 금속 물체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표면은 거칠고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마치 고열에 녹았다가 굳은 듯한 흔적을 보였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동물 학대 사건 현장에서 맡았던 역겨운 화학 약품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았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민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수의사 본능이 맹렬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금속 물체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쉐도우는 민서의 옆에 앉아 낑낑거리며 민서의 결의를 지지하는 듯했다. 민서는 금속 물체를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망치, 드라이버, 쇠지렛대. 하지만 어떤 도구로도 금속 물체를 부수거나 열 수 없었다. 금속 물체는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다. 민서는 금속 물체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 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특정 조직의 로고처럼 보였다. 그리고 문양 옆에는 아주 작게 새겨진 숫자 배열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민서는 이 금속 물체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놓여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녀는 쉐도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쉐도우야, 네가 이걸 왜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 쉐도우는 민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서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법의학 전문가인 윤 교수에게 연락했다. 윤 교수는 과거 민서가 수의사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유기견 사망 사건에서 민서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서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귀찮은 듯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나는 이제 은퇴한 몸이다. 조용히 살고 싶어. 또 무슨 기괴한 사건에 휘말리려는 거냐. 교수님 부탁입니다. 이번 건 뭔가 달라요. 쉐도우라는 유기견이 가져온 건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마치 어떤 장치가 달려 있었던 흔적 같아요. 그리고 냄새도 이상하고요.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서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는 금속 물체의 문양과 숫자 배열을 설명했다. 민서의 설명을 듣자 윤 교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 문양과 숫자 배열은 좀 특이하군.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살펴봐 주지. 금속 물체를 잘 보존해서 나에게 보내라. 윤 교수는 결국 민서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민서는 금속 물체를 조심스럽게 포장한 후 윤 교수에게 보냈다. 그녀는 윤 교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쉐도우의 행동을 꼼꼼히 관찰했다. 쉐도우는 병원 안에서 민서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녀석은 민서의 진료실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사진 속에는 민서가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민서는 별이가 바로 과거 그녀를 고뇌하게 만들었던 유기견 사망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쉐도우는 별이의 사진을 보자마자 낑낑거렸고 녀석의 눈빛은 마치 별이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듯했다. 며칠 후 윤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심각했다. 민서야, 네가 보낸 금속 물체를 분석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 금속 물체는 단순한 고철이 아니야. 이건 최첨단 감시 장치와 데이터 저장 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흔적이 있어. 지금은 모두 파괴된 상태지만 물체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성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물체는 과거 어떤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물체에는 특정 조직의 표식으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 이 조직은 과거 블랙 스틸 치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제적인 동물 밀매 및 불법 약물 거래 조직과 관련이 있어. 그들은 주로 고도로 훈련된 동물들을 이용하여 기밀 정보를 운반하거나 불법 약물을 운송했어. 윤 교수의 말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쉐도우가 단순히 버려진 유기견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블랙 스틸이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조직의 개였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 물체가 제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성이 높아. 특히 이 금속 물체에서 나온 화학약품 성분과 미세한 유기물질이 과거 나간에게 분석을 의뢰했던 별이의 시신에서 나온 성분과 일치해. 그리고 그 물체에 새겨진 숫자 배열은 암호화된 좌표를 나타내는 코드야. 그 좌표는 놀랍게도 카논 제약 자강이라는 회사의 비밀 연구시설을 가리키고 있어. 카논 제약은 블랙스틸과 연관된 회사로 과거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신약 개발로 악명 높았던 곳이야. 녀석이 거기서 탈출한 것이 분명해. 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별이의 죽음과 섀도우가 가져온 금속 물체, 그리고 블랙스틸과 카논 제약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섀도우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과거 민서가 해결하지 못했던 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서에게 찾아온 증인이었던 것이다. 민서는 섀도우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섀도우와 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블랙스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오랜 침묵은 이제 끝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섀도우와 별이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민서는 섀도우가 가져온 금속 물체와 윤 교수의 분석 결과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별이의 죽음, 섀도우의 등장, 그리고 블랙스틸과 카논 제약이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몸에 남아있는 학대 흔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녀석의 털 속에 숨겨진 희미한 상처들, 그리고 발톱이 부러진 흔적들은 섀도우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짐작게 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목줄을 살펴보았다. 목줄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희미하게 어떤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이 숫자가 섀도우의 과거와 관련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섀도우는 민서가 목줄을 만지자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번호는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섀도우를 안심시키고 목줄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그녀는 윤 교수에게 목줄의 숫자를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교수는 숫자를 분석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민서야, 이 숫자는 단순한 개체 번호가 아니야. 이건 과거 카논 제약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험체들의 고유 식별 번호야. 섀도우는 그 프로젝트의 실험체였던 것이 분명해. 민서는 소름이 돋았다. 섀도우가 끔찍한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었다니. 윤 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 식별 번호를 가진 실험체 중 한 명이 몇 달 전 실종 신고된 노숙자 박영철 씨와 일치해. 박영철 씨는 과거 카논 제약의 연구원이었어. 그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려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박영철이라는 이름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김수와 아기의 죽음, 그리고 박영철 씨의 실종. 이 모든 것이 카논 제약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가 단순히 유기견이 아니라 박영철 씨의 행방과 생체 강화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서에게 찾아온 증인이자 생존자임을 확신했다. 섀도우는 민서가 박영철 씨의 이름을 언급하자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민서의 옷을 물고 병원 밖으로 향하려 했다. 섀도우의 눈빛은 마치 박영철 씨를 찾아야 해요. 제가 데려갈게요. 라고 외치는 듯 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행동에 따라 병원 밖으로 나섰다. 섀도우는 민서의 앞에서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민서를 도시 외곽 낡고 버려진 공장지대로 이끌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섀도우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더니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고철 더미를 향해 맹렬하게 짚기 시작했다. 녀석은 고철 더미를 앞발로 긁으며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행동에 따라 고철 더미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낡고 녹슨 고철들이 민서의 손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섀도우의 직감을 믿었다. 고철 더미 아래에서 역겨운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휴대폰이었다. 휴대폰은 부서져 있었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이 휴대폰이 박영철 씨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휴대폰 안에는 희미하게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강철 회장,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이 끔찍한 실험을 당장 멈춰. 나는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김수아 아기를 당신은 살려둘 수 없어. 박영철 씨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리고 목소리 중간중간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영철 내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해 내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그것은 바로 이강철 회장의 목소리였다. 녹음은 박영철 씨의 비명소리와 함께 끊겼다. 민서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김수아 아기가 넥서스 생명공학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박영철 씨는 그 진실을 폭로하려다가 이강철에게 살해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여행 가방에 담겨 유기되었던 것이다. 대호가 그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민서에게 가져온 것이었다. 민서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섀도우를 품에 안았다. 섀도우야, 네가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려 한 거였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섀도우는 민서의 눈물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민서는 곧바로 윤 교수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과 박영철 씨의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윤 교수는 녹음 내용을 듣고 경악했다. 민서야,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야. 그리고 이강철 회장의 목소리가 확실해. 이 모든 것은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연결되어 있어. 이 정보를 경찰에 넘기면 이강철 회장은 끝장이야. 민서는 이강철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김수아 아기의 죽은 박영철 씨의 살해,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이강철의 탐욕과 야망 때문이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났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민서의 결의를 지지하는 듯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마지막 임무가 될 터였다. 민서는 섀도우가 찾아낸 박영철 씨의 휴대폰 속 녹음 파일에 담긴 진실에 전율했다. 넥서스 생명공학의 이강철 회장이 김수아 아기를 살해야 하고 박영철 씨를 제거한 주범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정의감을 불태웠다. 민서는 이강철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강철을 향한 강렬한 경계심과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서는 이강철과 넥서스 생명공학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별이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며 넥서스 생명공학이 진행했던 바이오제네틱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을 파헤치려 했다. 한지우는 넥서스 생명공학의 과거 연구 자료와 특허들을 분석하며 비윤리적인 연구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예상대로 넥서스 생명공학은 인간 유전자 조작과 생체 강화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김수아 아기의 유전자 변형과 별이의 죽음 그리고 박영철 씨의 실종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민서야, 넥서스 생명공학은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야.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실험을 서슴지 않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야.
이강철 회장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 그는 자신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매수했어. 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이강철의 최측근이었던 전직 비서 정수연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정수연은 이강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는 직감했다. 그녀는 현재 행방이 묘연했지만 민서는 그녀가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정수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강철은 민서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민서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민서를 얕잡아 보았지만 민서가 과거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별이 사건에 집착했던 수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강철은 민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철은 민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생명공학 발전 기여에 대한 자선 행사를 개최한다고 흘렸다. 이 행사는 겉으로는 화려한 행사였지만 실은 민서를 제거하기 위한 이강철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강철은 행사장의 곳곳에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하고 민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자선 행사 당일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연회장은 이강철의 위선적인 미소와 함께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서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연회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이강철과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섀도우는 이강철에게서 희미한 죽음의 냄새를 맡은 듯 했다. 이강철은 민서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민서 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이런 곳에 어울릴지는 모르겠군요. 혹시 당신이 키우던 개가 가져온 그 쓰레기에서 또 뭔가 찾아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이강철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강철 회장님, 저는 쓰레기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아 아기의 죽음과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해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직접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강철은 민서의 당돌함에 분노했다. 하하, 진실이라 진실은 때로는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법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이 겨우 낡은 여행 가방과 아기 시신뿐이겠지. 그거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김수아는 단순한 유기 아기였을 뿐이야. 당신의 끈질김도 여기까지다. 이강철은 민서의 뒤에 숨겨진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듯 비웃었다. 그때 섀도우가 갑자기 이강철의 발목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은 이강철에게서 어떤 끔찍한 냄새를 맡은 듯했다. 이강철은 섀도우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경호원들에게 민서와 섀도우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이 건방진 것들을 당장 내 행사장에서 쫓아내라.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군. 경호원들이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민서는 과거 수의사였지만 동물 학대 사건들을 해결하며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격투수를 익힌 상태였다. 그녀는 능숙하게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섀도우도 민서의 옆에서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민서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이강철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이강철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실력에 놀랐다. 그는 민서를 단순히 수의사로만 생각했지만 민서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민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철은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함정을 작동시켰다.
갑자기 연 회장 바닥이 삐걱거리더니 민서의 발밑에서 굉음과 함께 구멍이 뚫렸다. 민서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필사적으로 그녀를 따라 뛰어내렸다. 민서와 섀도우가 떨어진 곳은 연 회장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였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으며 민서는 자신의 몸이 흙먼지로 뒤덮이는 것을 느꼈다. 위에서는 이강철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민서씨, 어리석은 자 같으니 그곳은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김수아처럼 말이야. 민서는 정신을 차리고 손전등을 켰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지만 민서를 향한 충성심은 변함없었다. 민서는 이강철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 통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통로가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밀 연구시설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민서는 윤 교수에게 무사히 연 회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이강철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이 통로는 그녀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숨겨진 곳이자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밀 아지트로 향하는 길목이 될 수도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와 함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수와 아기의 억울함을 풀 때가 온 것이다. 민서는 섀도우와 함께 이강철의 함정에 빠져 지하 비밀 통로로 떨어졌다. 통로는 흙먼지로 가득했고 희미한 빛만이 민서의 손전등에서 새어나왔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지만 민서를 향한 충성심은 변함없었다. 민서는 이강철의 비웃는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김수아처럼 말이야. 민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통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통로의 벽면은 낡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과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예민한 후각을 믿기로 했다. 섀도우야, 뭔가 찾아봐.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민서는 섀도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섀도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통로를 따라 움직였다. 녀석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벽면을 향해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민서는 섀도우가 긁는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부분과 달리 미세하게 색깔이 다른 벽돌이 보였다. 그녀는 쇠지렛 대를 이용하여 벽돌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벽돌 뒤에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나타났다. 민서는 손전등을 비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였다. 통로 안에서는 희미하게 기계음이 들려왔고 묘하게 역겨운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민서는 섀도우와 함께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민서는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다. 그때 섀도우는 갑자기 격렬하게 짖으며 통로의 한쪽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절박함과 함께 어떤 흥분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뒤를 쫓았다. 통로 끝에는 육중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서는 철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밀 연구실이자 이강철 회장의 은밀한 봉어지였다. 연구실 안에는 최신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거대한 도표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연구실 한쪽 구석에는 쇠창살로 된 작은 감옥이 있었다. 감옥 안에는 한 남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김 박사님, 민서는 낮은 소리로 외쳤다. 그 남자는 넥서스 생명공학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김 박사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민서는 김 박사가 김수아 아기의 죽음과 이강철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김 박사를 구출하기 위해 철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문은 너무나 견고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문을 열 방법을 찾았다. 그때 섀도우가 갑자기 김 박사가 갇혀있는 감옥 안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감옥 바닥에 놓인 어떤 물체를 턱으로 가리키는 듯 했다. 민서는 섀도우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감옥 바닥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지시대로 손을 뻗어 열쇠를 집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철문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김 박사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김 박사는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살아있었군요. 김 박사가 희미하게 말했다. 민서는 김 박사를 부축하며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 박사는 힘겹게 연구실 한쪽에 걸려있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 도표를 가리켰다. 저게 다예요. 이강철이 저걸 위해 모두를 희생시켰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이강철 회장과 그의 사병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강철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서, 네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그리고 김 박사 내놈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이강철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모두 죽여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서는 김 박사를 보호하며 사병들과 맞섰다. 그녀는 과거 수의사 시절 익힌 격투 기술과 그녀의 강렬한 의지를 동원하여 사병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섀도우는 민서의 옆에서 이강철의 사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방해했다. 녀석은 특히 이강철이 쏜 총알이 민서를 향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던져 민서를 보호했다. 전투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서는 사병들을 하나씩 제압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때 이강철이 민서를 향해 총을 겨눴다. 인연 죽어라. 하탕 가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섀도우가 민서의 앞에 몸을 던졌다. 총알은 섀도우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섀도우, 민서는 절규했다. 섀도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민서를 향한 충성심이 가득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서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섀도우, 안 돼. 섀도우의 희생은 민서의 마음에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강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녀의 주먹은 맹렬하게 이강철을 향했다. 이강철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민서의 분노에 찬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민서는 이강철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다.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섀도우가 죽었다. 내 놈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 윤 교수와 경찰이 지하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윤 교수는 민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강철의 연회장 함정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이강철과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민서와 김 박사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민서는 김 박사에게 이강철의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김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생체 강화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영생을 얻거나 특정 능력을 강화하려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이었다. 이강철은 김수 아기를 포함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이 실험의 대상자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김 박사를 협박하여 연구에 참여시켰고 김 박사가 비윤리성에 반대하자 그를 납치하여 이곳에 감금했던 것이다. 김 박사가 갇혀있던 감옥은 바로 김수 아기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다. 섀도우가 그곳에서 냄새를 맡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민서는 김 박사의 고백에 경악했다. 이강철의 잔혹함과 야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섀도우의 희생과 김 박사의 증언은 이강철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서는 섀도우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녀석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민서는 피투성이가 된 섀도우를 품에 안은 차에 지하 연구실을 나섰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민서에게 달려와 김 박사를 즉시 보호 조치했다. 김 박사는 몸이 쇠약했지만 그의 증언은 이강철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민서는 섀도우의 영리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녀석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를 밝혀낸 숨은 영웅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섀도우의 희생과 김 박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강철 회장과 넥서스 생명공학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수아 아기의 비극적인 이야기, 넥서스, 생명공학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그리고 이강철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섀도우가 찾아낸 여행 가방 속 증거물들과 김 박사의 증언을 제시하며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특히 섀도우의 목걸이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칩에 담긴 바이오제네틱 프로젝트의 상세 데이터가 공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민서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김수아 아기의 끔찍한 죽음과 넥서스 생명공학의 추악한 음모가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사회 각지에서 이강철 회장을 처벌하고 넥서스 생명공학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강철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쌓아 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민서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넥서스 생명공학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회사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이강철 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민서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민서 내년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이강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민서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넥서스 생명공학의 핵심 임원들과 이강철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바이오제네틱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곳에서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 특히 김수아 아기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다. 김 박사는 병원에서 회복 후 언론에 직접 나서서 이강철의 잔혹한 행위를 증언했다.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섀도우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녀석의 끈질긴 집념과 숭고한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여 공원 가장 아름다운 곳에 묻어주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이름을 딴 작은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는 진실을 밝힌 영웅견 섀도우, 그의 끈질긴 사랑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문구를 새겼다. 하지만 이강철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서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서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이강철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김수아 아기와 섀도우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강철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감옥 생활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민서와 섀도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서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그녀의 보호소와 그곳의 동물들을 노려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이강철은 보호소에 독극물을 살포하거나 폭탄을 설치하여 민서와 모든 동물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한편 민서는 섀도우의 장례를 치른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녀의 삶을 구원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를 안겨준 영웅이었다. 민서는 섀도우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녀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강철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박사는 병원에서 회복 후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강철의 비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윤 교수는 민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서의 주변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강철의 추종자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어느 날 이강철의 추종자들이 민서의 보호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섀도우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민서는 녀석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강한 직감을 느꼈다. 윤 교수의 감시 시스템은 추종자들이 보호소에 침투하여 독극물을 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김 박사는 즉시 민서에게 경고했다. 민서 씨, 당장 보호소를 비워야 합니다. 이강철이 독극물을 살포하고 있어요. 민서는 재빨리 보호소 안의 모든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녀는 김 박사와 함께 보호소의 비상탈출 통로를 통해 동물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추종자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보호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총성과 함께 동물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독극물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동물들을 대피시켰다. 그녀는 김 박사와 함께 필사적으로 싸우며 추종자들을 저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동물들을 보호했고 추종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이 싸움에 임했다. 그녀는 섀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경찰과 소방대가 보호소에 들이닥쳤다. 윤 교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추종자들을 제압하고 독극물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민서와 김 박사는 간신히 보호소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보호소는 독극물로 오염되었지만 모든 동물들은 무사히 대피했다. 이강철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하자 감옥 안에서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야망과 복수심이 산산조각 났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동물 학대와 생명 경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민서는 보호소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와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민서의 헌신과 용기에 감동했고 섀도우의 영웅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민서는 섀도우 기념동물 병원 바을 설립하여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동물 권리 보호 운동에 앞장서며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 박사는 섀도우 기념동물병원의 수의사로 합류하여 동물들의 치료와 보호에 힘썼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자신의 지식을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사용했다. 윤 교수 또한 섀도우 기념동물병원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동물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힘썼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섀도우는 비록 세상에 없었지만 녀석의 영혼은 민서의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는 듯했다. 민서는 섀도우의 무덤을 자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녀석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영웅견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이 모든 것은 비오는 오후 민서의 병원 문 앞에 나타난 한 마리 유기견에서 시작되었다. 녀석이 가져온 작은 천 가방 속의 금속 물체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으며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서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